외고 싶죠? 그냥 약간 지식을 쌓는 측면에서 보는 거야.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게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거이다. 기본적으로 채권은요, 발행 기관이 정부 아니면 기업이에요. 채권은 정부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한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그러죠? 국채라고 하지. 얘네는 국채고요. 기업이 발행하는 걸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 보통 얘기한 사채는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채라고 하는데 기업이 발행하는 거를 회사채라고 하는 거지.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를 채무자, 채권을 구입한 주체를 채권자라고 한다. 요거 가끔 이제 헷갈리거든요. 채무자는 그래서 돈을 빌린 측이에요. 당연히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은 결국 돈 빌려주고 받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단지 내가 그거를 종이 형태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에 채권을 산다 그러면 나는 삼성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나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되고요. 얘네들은 이자를 줘야 돼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런 의무가 있는 거야. 채무자 쪽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 일자리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마다 액면 금액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만기일에 채권에게 액면 금액에 해당 원금을 상환해야 돼. 이게 채권의 특징인데 만기일에 원금 상환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원금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자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줄 수도 있고요. 반기마다 줄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야. 약간 달라요. 근데 회사채도 약간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만 원금은 어떻게? 만기일에 한꺼번에. 이자는 다르지만 구간이 다르지만 원금은 한꺼번에. 채권은 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발행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정부나 기업, 지자체도 돼요.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가 자유로운 액면과 다르게 가격 매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융질서에 얘기를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걸 채권이라고 써봐요.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써있잖아. 보통은 만기일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율도 적혀 있고요. 뭐 몇 점 몇 퍼센트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채권이라면 특히나 이따가 이야기할 전환 사채에 해당하는 그 사채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전환 금액도 써있단 말이에요. 요거 처음에 발행할 때는 내가 A라는 사람이 100만 원 주고 사요. 샀다가 쳐봐. 구매를 했잖아요. 구매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매수라고 해도 돼요. 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자를 받고 있는데 가만 봤더니 이 회사가 이 갑이라는 회사라고 할게요. 갑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 같아요. 예측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요? 저 채권을 팔아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 부도나면 돌려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야. 얘네가 부도날 거를 예측을 한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럼 이거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안 사는데 처음에 내가 90만 원을 내는단 말이야. 아무도 안 사요? 그거 내요? 50만 원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다가 한 1,000원에 내나요? 누군가는 사요. 왜 사요? 혹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단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B가 결국에는 1,000원에 샀다고 쳐봐. 1,000원에 샀어요. 1,000원에 샀지만 액면 금액은 어쨌든 얼마예요? 10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니네 채권 얘기 나올 때는요. 액면 금액과 시장에서의 거래 금액은 별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반대로 예측했는데 샀단 말이야. 근데 부도 안 나고요. 막 몰라요. 얘네가 잘 살 것 같아. 일단 버틸 것 같아.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슬슬 올라요. 그래서 올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5,000원까지 갈 수 있지. 그러면 나는 요거 팔면 얼마 이길 거야?
4,000원 이득 봤죠? 근데 파는 게 이득일까? 갖고 있는 게 이득일까? 갖고 있는 게 이득일 수도 있죠. 왜냐? 만기가 만약에 3년 남았으면 망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걸 예측하는 거야. 자, 또 하나. 국채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은행에 비해서. 얘네는 이율이 극심하게 낮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안정적이요. 망하지 않기 때문에. 니네 진짜 기억 속에 역사에서 배우거나 떠올려봐. 망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 아직 있잖아요. 미국이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통합돼서 걔네 완전 공격당해서 삼킨 거잖아. 소말리아. 근데 그런 극심한 경우 아니면 소말리아 아직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망한 나라 거의 없어요. 소련은 뭐예요? 소련이 옛날 아니냐. 소련이라냐.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소련은 어쨌든 나라 있잖아. 국가가 아니지 않아요? 소비에트. 이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후신이 뭐예요? 이거는 뭐죠? 이 있잖아.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그럼 얘네의 채권은 얘네가 승계해야지. 이게 소련이 러시아 중심으로 여기 있는 여러 동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잖아. 소비에트 연방인 거잖아요. USSR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연방이니까 얘만 남은 것뿐이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발행한 지자체 국채가 있다, 채권이 있다. 그러면 얘네가 갚아야지. 근데 얘네가 만든 채권이 있다. 그럼 누가 갚아요? 얘네가 갚아야지. 그러니까 얘네는 붕괴된 거지 나라가 파는 건 아니에요. 얘네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원래 우크라이나 어디 안에 있었죠? 얘네가 이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 뭐 있냐? 패키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크라이나가 우리 거야 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얘네 거기도 하고. 좀 달라 개념이. 그래서 니네 이윤 제일 낮은 나라의 국채가 어느 나라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왜? 웬만하면 안 망하는데 얘는 진짜 안 망할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윤이 되게 낮아. 대신에 안정적인 수단이 되는 거고요. 또 봐요. 둘 중에 이쪽이 이율이 높거든요. 얘는 왜 이율이 높죠? 망할 수 있으니까. 망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아. 뛰어들지 않는데 유인 요인이 뭐가 필요하냐? 그게 이율이에요. 그래서 너네 회사들이 잘 보면요. 망할 것 같은 회사는 물론 없지만 좀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의 회사채 이율은 되게 높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주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이게 부담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돼서 이거를 낮추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나오는 다음 달에 나오는 걸 또 볼게요. 일단 다음 달라. 채권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걸 회사채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채 발행에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 돈 필요하니까 마련하는 것 뿐이에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주식을 막 만들어내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회사의 지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요주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배당금도 문제가 되거든요. 니네 주식이 올라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배당금 받아서 내가 쏠쏠하게 돈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쏠쏠하지만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겁니다. 꽤 커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경영권에도 배당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채는 상한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 계획하는 것도 용이하게 된다. 선생님 그러면 대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게 회사채라서 은행보단 이게 더 대규모 자금 조달에 도움이 돼요.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얘네가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이 없다. 일단 돈이 필요하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확장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거는 기업이 더 커지는 거야. 두 번째는 망해 가니까. 진짜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를 막 발행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걸 수도 있고요. 오히려 끌어내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따져보고 개발을 하고 발행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겠지만 다양한 면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원금 분수 이경 작다. 왜냐하면 진짜 웬만한 회사는 잘 망하지 않는다고. 약간 중규모 이상의 회사는요. 웬만하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망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1997년에 웬만하면 엄청 많이 망했죠. 뭐 때문에 망했지? IMF는 결과고요. 결과야. 그 웬만한 회사들 다 망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지원받은 게 국제금융기금인 거고 그걸 우리가 IMF라고 하는 것 뿐이지 왜 망했을 것 같아요? 부도야? 다 부도거든요. 왜 부도 났을 것 같아요? 97년에 엄청 부도가 컸지. 자본이야. 엄청 빌리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세를 늘린 것 뿐이에요. 그게 한 IMF 터질 때 대통령이 누구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겠지? 기억날 리가 없지. 1997년부터 김대중 아저씨가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때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사실은 물론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왜 그때 막 부도났을 것 같아요? 오늘 돈만 빌리고 한참 전부터야. 그 시기가 시작이 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맞던이에요. 골타가 폭발한 게 이때인 거고. 80년대, 1980년대, 몇 년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겠지, 나도 어렸을 텐데. 84년 정도? 이때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냥 가장 정기 막 넣었다 뺐다 막 하는 거. 은행 이자가 얼마냐면 15%인가? 장난 아니지? 그러면 1억 넣으면 1년에 얼마 받아요? 1,400만 원을 이자로 받는 거야. 그럼 니네 지금 이상 그 은행 다 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은행이 아무도 안 내요. 왜요? 가을이가 못 가. 투자하면 더 많이 버니까. 집 하나 사면 더 오르는 거야. 20, 30 막 올라요. 매년 막 올라. 막 올라요. 장난 아니었어. 그래도 은행은 자꾸 늘리는 거고요. 자, 봐봐. 은행이 14%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대출을 기업이나 사람들 할 때 받는 이자가 얼마나 얘기예요? 얘네 손에 안 보거든요. 이게 은행이 그냥 일반 고객한테 주는 이자가 14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으로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는 얼마일까요? 20으로. 20이 넘어가요. 23, 4 될 거야. 그러면 회사가 23이나 24%의 이자를 감수하고서 빌린다는 이야기고 왜 빌려요? 어쨌든 돈을 버니까 더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신이가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만드는 쪽쪽 팔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거품이 막 꺼진 게 언제냐? 그게 이때고요.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들 이때 꽤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웬만한 회사는 중간 규모 이상의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 합시다. 아무래도 여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거기 나오는 신종사채예요. 신종사채는 이 용어가 이래요. 이자를 낮춘 대신에 뭔가를 더 줘요. 이게 권리를 주는데 무슨 권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거기 있는 거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검사채인데 적어놓고 전환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환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는데 차이를 볼게요. 이거 쉬운 개념이야. 전환사채는 회사채를 발행 일정 기간 경과된 뒤에 발행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이다.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전환이거든요.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꾸고 난 다음에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미쳤다고 바꾸겠냐? 뭐 이 얘기 할 텐데 자,
자, 예를 들면 내가 전환사채를 샀는데 이거 실제 사례인 것 같아요. 2007년에 이제는 57,000 얼마가 된 삼성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대요. 했다고 하더라고. 발행하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만기가 6개월. 그 다음에 이율은 4.6%. 그리고 전환 금액이 써 있거든요. 전환 금액이 얼마냐? 97,000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걸 판 거야. 이걸 판 거예요. 이걸 판 거고 이 가격이 한 10만 원쯤 됐을 거야. 했는데 실제로 2008년 2월에 이제 곧 만기되기 직전이잖아요. 2007년에 겨울에 했으니까 12월인가 그럴 거야.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16만 원이 됐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에요? 전환을 하고 싹 다 전환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환할 때 얼마로 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요거를 10장을 갖고 있다. 그럼 몇 개 바꿀 수 있죠? 이것도 써있네. 이거 그냥 편하게 97,000원이라고 할게요. 채권이 97,000원짜리야. 나는 97만 원을 들여서 10장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싹 다 바꾸지? 그럼 내가 이제 삼성전자 몇 주를 갖고 있죠? 10주가 생겼죠? 근데 내가 10주를 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97만 원이죠? 다 팔면 얼마죠? 160만 원이죠? 차익이 얼마예요? 6이지? 맞죠? 63만 원 이득을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만약에 2008년 2월에 주식이 97,001원 이상이면 전환하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96,999원 이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받는 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핵심은 뭐예요? 소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볼게요, 이제. 일정 기간이 경과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이다. 전환사채라는 채권을 주식 전환할 때 정도 제공함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다. 아까 있죠? 이 중에 하나야. 낮추라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주는 겁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네가 선택해. 이러는 거야. 따라서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채권자가 행사한 뒤에는 원금 상환의 의미도 사라져요. 어디요? 요거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또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할때 발행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돼.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주식으로 바꿀 때는요. 새로 발행이에요. 이게 이따가 이거 얘기할 때 한꺼번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신규 발행이라고 하는 거 신경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새로 발행하니까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성, 주가 성장에 대해 이득 얻을 수 있으므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가 전환권 행사하려면 전환 행사할 때 주식 가격이 중요하다. 전환 가격은 사채를 중심으로 전환할 때 가격으로 주식 한 주로 전환된 채권의 액면 금액이다. 그래서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 있다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주식 한 주당 전환 가격이 5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20개의 사채를 샀죠?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1,000원짜리 20장이니까 2만 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전환하게 되면 총 몇 개 바꿀 수 있냐? 40개를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할 거야, 나중에 다.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 가격이 전환으로 높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매도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가져가서 이자 수익을 얻으면 돼요. 대신 일반적인 회사채보다는 약간 낮은 거야. 이게 만약 일반적인 회사채였으면 이율은 한 5%쯤 됐었을 거예요. 이것도 계산하는 거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0.4만큼의 가치가 있나?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얼마나 됐죠, 아까? 너무 내려갔지?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마음 아프신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야, 그럼 지금 사면 되지 않나요?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언젠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치? 한 30년? 주식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쫄보들은 주식을 못해요. 쌤은요? 난 그래서 안 해요. 나 안정적인 게 없어.
자, 그 다음 교환사채. 자, 교환사채는요, 말이 조금 달라요. 교환은 교환이야. 전환은 뭐죠? 아예 돌려버리는 거야. 얘는 바꾸는 거지. 근데 주식으로 바꾸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주식이 해당되는 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의 주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좀 특이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을 바꿔주시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은 말 그대로 바꾸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꾸게 되면 채권은 소멸해요. 근데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에 있는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하겠소라고 하면 신규 발행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 가지고 바꾸는 거야. 읽어볼게요. 교환 자체는 채권자가 원래 행사할 때 발행기록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다른 기업 주식과 기업 가능하다. 이거 되게 어이없는 게 만약에 삼성전자 거를 한다고 쳐봐요. 삼성이 자기네 주식도 얼마를 갖고 있겠죠? 한 100만 주라고 할게요. 근데 삼성전자가 또 삼성 SDS 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50만 주 있다고 쳐요. 삼성전자가 제일모직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10만 주라고 쳐요. 내가 교환할 때는 나 제일모직 걸로 바꿀래요. 그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신기해요. 얘네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바꿔주시오 하면 바꿔줘야 돼요. 이게 특이해. 교환 자체는 교환권을 부여한 대가 일반적인 채권이 낮게 기업은 자본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채무자로서 원금성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안정성, 주식의 수익성,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간 거다가 삼성전자는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얘네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얘네 걸로 바꾸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 교환 자체가 될 거야. 자, 마지막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거기 단서가 있고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입니다. 잘 보세요. 얘네도 신규 발행인데 니네 한번 눈치채봐.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신규 발행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좀 달라. 신주 인수는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알죠? 거기 힌트 있는데 꼭대기에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 안 하면 못해요. 발행을 안 하면 못해요. 비슷해요? 거기 앞에 150쪽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전환사채 나올 때 전환한다는 얘기 어딨죠? 또한 채권자가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이 둘의 차이를 느껴보라는 얘기야. 순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서가 다르다기보다는 발행하는 주체가 다르죠. 물론 다 회사가 하는데 얘는 왜 발행해야 돼요? 내가 이거 쓰려고 하니까 내가 전환할 거야. 그럼 그때 발행해줘야 돼. 싫어도 해야 돼. 얘는 회사가 발행할 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거 발행할 건데 살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신규 발행인데 얘는 채권자가 야 내놔 하면 발행을 해야 되고 여기는 회사가 자 우리 이번에 새로 발행하는데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물어보는 거야. 순서가 다르단 말도 맞긴 맞는데 발행하고자 하는 게 누구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팔고 발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 사람들이 권리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은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의 원금 이자를 보장할 뿐 아니라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신주 인수권을 대한 대가를 낮은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이자 지급 부담이 낮다. 자, 그런데 차이 있어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채에 나오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주주가 되면 주식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채권 소멸해요? 안 해요? 이건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내가 채권을 산 다음에 채권은 채권들이 유지가 되는 거고 얘네가 만약에 발행한다면 나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게요. 채권도 여전히 남아있고
인수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둘을 동시에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요거를 쪼개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쪼개는 걸 분리형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비분리형이라고 할 겁니다. 있죠? 이런 거야. 자, 문제 1번 넘어가고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이 니네 여기 핵심이니까 이따가 먼저 합시다. 3번부터 할게요. 기업의 이유를 출원한 것은 채권이 금융투자의 수단이 되는 거는요. 3번이 답이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3번만 보면 돼. 자, 4번 볼게요. A는 전환사채예요. B가 교환사채거든요. 이게 A고요. B예요. 잘 봐. 1번. 발행 직후부터 추가적 권리 행사 가능하다. 이거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 1번 둘 다 아닙니다. 2번. 채권자가 권리를 정부 행사하면 채무가 소멸한다. 맞죠? 둘 다 소멸이에요. 2번은 둘 다예요. 3번.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난다. 이거는 신규 발행에 관한 거니까 A만인 겁니다. B 안 돼요. 그래서 틀려요. 4번은 요거죠. 플러스 알파의 권리가는 들어간 건 셋 다지. 그러니까 당연히 A, B는 맞죠? 4번이고요. 5번 봐. 채권자가 추가적 권리를 행사하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사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이거 A 맞아요? 틀려요? A 맞아요? 틀려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틀려요. 왜 틀리죠? 신규 발행한 걸 줄여서. 신규 발행하니까. 그럼 B는요? 틀려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는 뭐예요? 나 니네 걸로 바꿀 거야. 그럼 줄어드는 거고. 나 다른 걸로 바꿀 거야. 그러면 줄지 않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먼저 신주 인수권과 사채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1번 분리형으로 하면 이거나 이거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신주 인수권과 사채 핵심 내용이고 3번 어쨌든 만기 때까지 채권은 유지하니까 맞는 거 맞죠? 비분리형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 채권 구입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가끔 영화에 보면 은행 강도들이 채권 훔쳐가거든요. 왜 훔쳐가냐면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들고 오면 걔한테 줘야 돼요. 관계없어. 니네 길거리 이거 죽잖아요? 그냥 니네 돈이에요. 이름 안 써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투자 수단으로 파는 거라고. 답은 4번. 5번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문제 2번 하고 끝냅시다. 5분이면 끝날 거야. 간단해요.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게 막 머리 쥐어짜고 이런 건 아니야. 그래요. 어디 동그라미 기업은 2020년 1월 2일에 액면가 2만원, 금리 5%, 만기 4년, 전환금이 1만원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2020년이에요. 2020년에 한 장당 2만원짜리에 금리는 연 5%에 만기가 4년이고요. 전환 금액은 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남은 시점이 2021년 1월 2일에 1년 뒤죠? 1년 뒤에 값은 1000개를 사요. 1000개를 시장에서 샀단 말이야. 얼마에 샀대요? 18,000원에 샀대요. 18,000원에 샀대요. 자, 먼저 갑시다. 이 사람의 투자비는 총 얼마죠? 18,000원에 1000개면 1,800만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 1년 후 2022년 1월 2일에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2022년에 19,000원으로 시장 가격이 올랐고요. 액면은 언제나 2만원이에요. 언제나 2만원이고 언제나 2만원이고 이 시점부터 뭐가 돼요? 전환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됐죠? 자, 보세요. 만약에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값이 끝까지 갖고 있으면 총 얼마의 이득을 볼까요? 끝까지 갖고 있으면 만기일까지. 만기일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 이득 볼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만기 때까지 갖고 있어서 저 채권을 저 회사에 가져가면 얼마 돌려줘야 돼요? 2천만 원. 2천만 돌려줘야 되죠? 왜요? 어쨌든 액면 금액이 2만 원이고 내가 가진 수량이 1000개니까 나한테 2천만 원의 원금을 줘야 돼요. 끝인가? 이자 몇 년치 받았죠 내가? 4년이 아니죠? 언제 샀죠? 20. 이 시점에서 구매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자는 총 얼마예요? 2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몇 개요? 1000개 곱하기 3년. 그럼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곱하기 3년이면 얼마요? 그래서 이자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동안 받은 금액이야. 근데 투자비가 얼마였죠? 1,800원. 그럼 내가 얻는 값이 얻는 총 수익은 얼마?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이 시점에서 팔았으면 얼마 받을까요? 얼마 이득 볼까요? 1,000원 올랐죠. 1,000원인데 내가 몇 개 투자했지? 1,000자. 그럼 이때 팔면 오로지 그 수익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니네 문제는 없지만 이자 한 번을 받을 수 있죠? 이자 받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이때 얻을 수익은 얼마죠? 2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봐요 이제. 1번. 투자자 갑이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만기까지 매년 100만 원 이자 받을 수 있다. 왜? 내가 1000개 갖고 있으니까요. 맞고요. 투자자 갑이 1월 2일에 저는 시장가격 매도한다면 매입했을 때 비교해서 100만 원의 매매 차익.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자까지 포함한 게 200인 거고 오로지 요거 매매 차익만 따지면 100만 원이 맞고요. 자, 3번 보세요. 전환사채 전환가격이 9,000원이 정해져 있었다면 투자자가 행사했을 때 얻은 주식이 늘어나겠다. 자, 이거 되게 쉬운데 이게 한 장당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한 장당 모두 몇 개의 주식을 바꿀 수 있느냐? 2개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환가격이 9,000원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9,000분의 2만 원에서 약 2.2개쯤 돼요.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하는데 1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 좀 헷갈리니까 보세요. 기업의 주가가 11,000원이라면 현재 기업의 주가가 1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자 갑은 전환권을 행사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게 사채를 매도하면 더 이익이 높겠다. 자, 계산해 볼게요.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내가 모두 몇 주 가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지워. 몇 주 받을 수 있어요? 2천. 내가 1000개의 채권이었으니까 2주씩 받으면 2000주잖아요. 싹 다 팔아버리면 얼마예요?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앞에 거 2200이야. 전환권을 행사한 뒤에 주식을 매도하는 건 2200이고요. 전환 사채를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점에서 1900이었죠? 그러면 이게 1900이야. 그러면 이거는 2200이고요. 이건 1900이에요. 그럼 내가 2200일 때 수익은 총 얼마예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지? 1800이에요. 그러니까 400이고 이거는 100이고 당연히 얘네가 높지. 그러니까 맞죠? 더 이익률이 높다. 자, 마지막이요. 사채 가격이 고정돼 있고요. 투자자 갑이 사채를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아까 얼마나 그랬죠? 500이요. 그래도 5번이에요. 답은 5번이더라. 이거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아닌데 워낙 단서가 많아서 하나 틀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요. 꼼꼼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마 니네 시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니네 시험 나오게 되면 꼼꼼하게 풀면 돼. 아니, 뭐